네, 그러면 이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PPT는 10번째 페이지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일이 있다, job,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는 실업이게 되죠. 실업, 실직. 실업하고 실직인 경우에는 사실 우울증이나 신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불행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일이 있는 경우에 그 일에서 만족을 찾고 그 일의 만족도는 또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직업 만족도의 상관은 0.4 정도다. 상당히 높다. 행복과 직업 만족도의 상관은 한 0.4 정도로 상당히 높다. 디너 등의 연구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지금 2학년이 주로 있고요. 물론 3학년, 4학년 학생도 있지만 2학년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그 직업 세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또 대입병이라고 해서 대학교 2학년생들이 앓는 병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주로 직업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황하는 상황, 그런 데서 생기는 병이 대입병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멘토가 될 만한 사람과 상담하고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상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에 의한다면 미래의 세상도 기술의 진보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 사실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공부를 즐긴다는 겁니다. 공부를 즐긴다. 그런데 지능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부는 즐기지만 지능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는 건 아닙니다. 지능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는 좀 낮은 걸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약간 더 행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는 겁니다. 그 정도는 미약하지만 공부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를 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돈이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한가? 어떤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연봉 기준으로 한 6만에서 7만 불, 한국에서는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연봉이면 그걸 넘어갔을 때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정체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0불, 20,000불 연봉인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올라가지만 그것이 6, 7만 불을 넘어가 버리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진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 96페이지에 보시면 멜론 재단과 UCLA가 미국 내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96페이지에 그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혼자,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바움가르트너와 클로서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혼과 행복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 등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관계가 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미혼자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5번째,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 사랑을 경험하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몰입, 절정을 경험하고, 구원 경험 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몰입은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칙센트미아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즐겁게 몰입하는 상태, 어떤 일을 하면서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즐겁게 몰입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몰입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정 경험을 또 한다. 절정은 맨 위라는 뜻이죠. 매우 기쁘고 흥분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 그리고 고원 경험은 절정과는 좀 다르게 인지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고원 경험입니다. 고원 경험은 평정의 상태, 현재의 상황에 자각과 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자각하고 그리고 이완 상태인 것, 그것이 고원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한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비교해서 만일 한번 자신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없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자신의 많이 가지고 있는 바는 어떤 특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97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버모스키 교수는 소련계죠.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서 심리학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요. 유버모스키 교수는 행복한 것처럼 흉내내면 행복에 따르는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재 9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사인펜을 가지고 한 건데요. 스트랙, 마틴, 앤 스태퍼 등의 연구에서 진행된 건데, 사인펜을 직접 이제 미소를 짓고 있는 입끝이 그러니까 입가가 올라가 있는 이런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입술에다가 사인펜을 직접 물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찌푸린 것처럼 오므리고 입술을 앞으로 내보는 거죠. 화난 것처럼 그
입술을 오므리고 내모는 것에다가 그 사인펜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같은 만화를 보여줬어요. 같은 만화를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웃는 모습으로 그 사인펜을 짚고 있는 사람들이 오므리고 있는 화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사인펜을 짚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만화가 유머러스하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즉, 그 행복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반대인 경우는 또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연구 결과이죠. 또 훈련된 배우들에게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도록 했는데, 그 배우들이 미소를 짓는 그 상태에서 느낀 경험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느낌은 실제 행복했다라기보다는 마치 내가 행복한다라고 느꼈다라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그런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의 효과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활 근육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이 들면서 뭐 양미간이라든지 눈가라든지 이런 데 주름이, 뭐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름이 많지 않죠,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36세에서 63세에 이르는 여성들에게 짧게는 2년에서 17년 동안 우울증을 알아온 여성들에게 보톡스 주사를 놓았습니다. 찡그린 주름 부위, 콧등, 미간 등에 보톡스 주사를 놔가지고 2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의 참가들 중에서 9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1명은 그 증세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푸린 주름을 제거하면 확실히 타인들이 그 볼 때 더 행복하고 매력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행복해지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웃고 몸을 쭉 펴고 활기찬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행복도를 높이고 주관적 웰빙에 기여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강의 PPT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복 지속의 5가지 비결인데요. 행복 지속의 5가지 비결.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한 15가지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행복하려는 노력,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보톡스도 맞고, 근육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얼굴 근육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살펴봤는데, 또 지금 행복 지속의 5가지 비결은 류버모스키 교수가 썼던 The How of Happiness, 어떻게 행복하는가, 행복의 방법이라는 책, 류버모스키 교수의 The How of Happiness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를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비결로서, 팁으로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체형,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해라. 두 번째,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변화하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죠? 우리 책에서는 정통 유대교 부부의 케이스가 나와요. 정통 유대교 부부의 케이스에서 여성의 생리 전후 7일 동안, 생리 전 7일, 생리 후 7일 동안은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거는 타이밍을 잘 본다는 거겠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인 지원을 확보하라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원을 확보하라. 타인들, 특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타인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위안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죠. 그런 사회적인 지원을 확보해라. 행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기, 뭐 욕구, 욕망이라고도 표현하죠. 노력, 헌신, 이것을 지속해라. 동기, 뭐 욕구, 욕망, 그것을 발전한다, 목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 동기, 그리고 노력, 그리고 헌신을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성철스님이라고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스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계신데 그분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이 종신불퇴예요. 종신불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데, 종신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종 끝나다, 신몸, 몸이 끝날 때 죽을 때까지 종신불퇴, 후퇴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좌우명이거든요. 종신불퇴. 저도 가지고 있는 좌우명인데, 여러분도 여기서처럼 르보모스키의 행복지속의 5가지 비결의 네 번째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붓다도 그 얘기했죠. 붓다도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것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훈이거든요. 유훈,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좋은 습관을 구축하라.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구축하라 라는 겁니다. 근사록에 보면, 근사록은 이제 우리 도서관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한 1000년 전에 중국 송대 때 복건성에 살았던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희, 주자학의 창시자죠. 주희. 공자학문, 유교의 학문, 주자학. 주자가 주희잖아요. 주희가 한 1000년 전 사람인데, 주희가 철학자인 여조겸과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진리에 대해서 논한 책입니다. 두 명이 진리에 대해서 논한 책이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사는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라라는 공자의 제자 자하가 한 말입니다. 넓게 공부하고 뜻을 굳게 가지고 절실하게 묻고 생각을 가까이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자하의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학문이라는 것이 사실 그 박학의 넓게 공부하라는 게 학과,
절문, 절실하게 물어라의 문, 이것이 두 글자를 따서 학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사록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90일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달이죠. 3달 동안 꾸준히 하면 자신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보모스키 교수가 추천한 좋은 습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3달은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행동 전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습관을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전략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행복 지속의 5가지 비결로서 긍정적인 감정, 그것과 연결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고요. 2번째, 타이밍에 맞춰서 변화해라. 타이밍을 잘 맞춰라. 그죠? 3번째로, 사회적 지원,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을 사회적 지원이라고 보는데 사회적 지원을 확보해라. 4번째, 동기, 노력,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동기, 목적일 수도 있고 욕구, 욕망일 수도 있는데 동기를 가져라. 노력해라. 헌신은 자신이 세운 것에 자신을 바치는 거죠. 5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진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3장은 공부했잖아요. 이건 지금 그 차후에 보게 되는데 이미 과제는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했어요. 다 제출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우리 교재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2가지 자기 진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개인 행복 자기 진단 척도가 있어요. 개인 행복 자기 진단 척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19번째 문항은 역산합니다. 5점 척도인데 역산해가지고 그 24개 문항의 점수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자신의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숙제를 보니까 평균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평균은 3.25입니다. 3-1 자기행복 진단 척도의 한국 성인의 평균은 3.25입니다. 많이 높은 학생도 있고요. 평균에 언저리에 있는 학생도 있고 비교적 낮은 학생도 있습니다. 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표 2번 개인 활동 간 적합성 척도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개인 활동 간 적합성 척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자신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5가지 기준이 있어요. 5가지 기준. 자연스럽다, 즐겁다, 가치 있다, 가책이 된다,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12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12가지 활동들. 그 12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 5가지 측면에서 다 평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12 곱하기 5니까 60개가 되겠죠. 60개에 대한 그거를 다 하신 다음에 7점 척도로 평가하신 다음에 1단계에서는 가책을 느낀다, 상황 때문이다, 그 점수에다가 자연스럽다, 즐겁다, 가치 있다의 점수 평균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즐겁다, 가치 있다의 점수를 해서 이 가책을 느낀다, 상황 때문이다의 점수를 빼면
자신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가 나온 다음에 그 12개 중에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4가지를 적습니다. 그 4가지가 자신과 잘 맞아떨어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잘 맞아떨어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럼 3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